정신병과 사랑하면 떠오르는 안노 히데아키의 명작 에반게리온입니다.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에서 각자 다른 사랑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랑의 결말은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서드 임팩트라는 대재앙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의 에반게리온과 달리 헌팅에 실패하고 새벽 국밥집에서 사랑이 뭘까에 대해 소주 한 병 마시며 토론하는 저와 제 친구들처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술자리에서 사랑에 대해 토론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플라톤의 향연입니다. 플라톤의 향연은 여러 철학자들이 모여 연애의 신인 에로스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는 책입니다. 반면 에반게리온은 주인공 신지와 주변 인물들이 사랑을 갈구하면서 상처받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두 작품 모두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사랑의 희망편을 다루는 향연과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에서 사랑의 절망편을 다루는 에반게리온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파이드로스는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 아내를 살리려고 했던 오르페우스와 그리스 로마 신화 대표 게이 커플 아킬레우스와 파트르클로스 등 다양한 신화 속의 예시를 들며 사랑이 인간을 고양시키는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용감한 사랑이 희생을 낳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죠. 에반게리온 속에서 신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카오루 덕분에 신지는 자신을 긍정하려는 작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결국 신지는 카오루를 죽여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사랑이란 상처를 동반하는 감정이라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즉 파이드로스가 말한 사랑은 인간을 고양시킨다는 이론은 에반게리온에서 사랑은 상처와 모순을 동반한다는 차이로 보여집니다. 파우사니아스는 헤시오도스에서 언급된 우라노스의 꼬추에서 나온 천상의 아프로디테와 호메로스에 나오는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 범속의 아프로디테가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주장을 하며 사랑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천상의 아프로디테에 속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정신적으로 연결되는 고귀한 사랑이라 칭하고, 범속의 아프로디테에 속하는 사랑은 단순한 욕망과 감정적 애착인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이 두 개를 모두 실패한 경우가 신지와 아스카입니다. 신지와 아스카의 관계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사랑입니다. 분명 서로에게 끌리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고 육체적인 관계조차 왜곡됩니다. 신지는 정신적으로 아스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에게 일방적인 기대를 합니다. 아스카는 신지를 좋아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천상의 아프로디테에 속한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욕망과 애착이 충돌하는 불완전한 관계로 남습니다. 의사였던 에릭 시마코스는 에로스가 단지 인간의 영혼, 즉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인간의 생각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몸에도, 땅에서 자라나는 많은 것 안에도,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나뉘는 파우사니아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며, 진짜 사랑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가짜 사랑은 불균형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짜 사랑의 배척은 마치 인간의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 겐도가 추진한 인류 보안 계획과 매우 유사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전 인류의 LCL화라는 방안은 개별적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지는 사랑이란 조화가 아니라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라고 깨닫고 인류 보안 계획을 거부합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원래 인간이 자웅동체인 구체 형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들이 주제도 모르고 제우스에게 너무 깝친 나머지 제우스가 인간들을 반갈죽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졌고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랑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마치 신지와 레이의 관계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신지는 레이를 통해 어머니의 부재를 채우려고 하고, 레이 역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지만 신지를 통해 인간적인 감정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레이는 신지의 진정한 반쪽이 될 수 없는 존재이며 결국
결국 신지는 자신이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사랑이란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앞에서 다른 철학자들이 한 에로스에 대한 예찬을 순식간에 논파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티네이아라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예언자 디오티마에게 받은 에로스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사랑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진리인 이데아에 도달하는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지는 처음에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나로서 존재해도 괜찮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랑이란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는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이데아적 사랑과 유사한 결론이지만 향연이 사랑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본다면 에반게리온은 사랑의 불완전함과 고통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걸레 같은 친구부터 모태솔로인 친구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들어봤지만 결론적으로 보통 사랑에 대해 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친구들이 건강한 연애 후에 결혼하는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